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60살이 넘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갑자기 굳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픈 쥐, 밤마다 반복되는 경련, 예전 같지 않은 걸음걸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을 덜 마셔서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가볍게 걷고 어떤 사람은 60부터 다리가 무너지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대부분의 시니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니어 건강에 관한 진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마지막에 구독과 응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6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다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걷는 힘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은 단 6가지 뿐입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은 사람의 99%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중 단 하나만 부족해도 몸은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밤에 자주 깨고, 균형이 무너지고, 다리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통증과 긴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더 큰 문제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다리 경련의 원인을 탈수나 피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마시거나 스트레칭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깊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미네랄을 더 빨리 잃습니다. 땀, 소변, 그리고 이뇨제나 위산 억제제 같은 흔한 약물만으로도 미네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다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근육 기능 저하는 처음에는 쥐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행 속도 감소, 균형 상실,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겪는 작은 경련 하나가 몇 년 뒤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다리의 힘과 안정성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올바른 미네랄 균형을 회복한 시니어들이 수년 동안 다시 안정적으로 걷고 밤에 쥐 없이 잠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왜 이 6가지 미네랄이 다리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의 다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리 경련을 멈추고 걷는 힘을 되찾는 해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정확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미네랄이나 아무 순서로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내용에서 다룰 6가지 미네랄은 각각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은 근육이 수축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어떤 것은 그 수축을 멈추게 하며 또 어떤 것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신경 전달을 안정시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은 칼슘을 먹고 오히려 쥐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 6가지 미네랄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 악기가 자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 크게 키운다고 음악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미네랄도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6가지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순서로 몸에 적응시키느냐에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요법이나 개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실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수치로 확인된 변화, 일정 기간 후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된 접근법입니다. 다리 경련 빈도가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 능력이 개선된 사례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미네랄 결핍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순히 무엇이 좋다가 아닙니다. 왜 부족해지는지, 부족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채웠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공개될 미네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지만 앞에 미네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6가지 미네랄은 다리 경련을 멈추는 것을 넘어 앞으로 10년, 20년을 스스로 걷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미네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6가지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미네랄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성분입니다. 바로 철분입니다. 대부분 철분이라고 하면 빈혈이나 피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리 경련과 철분의 관계를 알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철분 수치가 조금만 낮아도 다리 쥐가 3배 이상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분의 핵심 역할은 근육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산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마치 숨이 막힌 것처럼 경직되고 결국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이유 없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근육은 실제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철분 수치가 낮은 시니어는 한 달 평균 10번이 넘는 다리 경련을 겪는 반면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도 겪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철분이 음식으로 들어와도 몸 안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만성적인 철분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시금치나 채소를 많이 먹어도 몸에 들어오는 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육류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은 몇 배까지 상승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철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도해도 매우 위험합니다. 검사 없이 무작정 철분제를 복용하면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은 반드시 수치를 확인한 후에 조절해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필요하다면 매일이 아니라 하루 걸러 복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흡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는 단순히 쥐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더 오래 유지되며 계단을 오를 때 느끼던 무거움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즉, 철분은 다리 경련의 출발점이자 전신 에너지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철분만으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미네랄이 철분과 짝을 이루며 근육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분으로 근육에 산소가 전달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근육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슘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을 뼈 건강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칼슘은 근육에게 지금 수축하라는 신호를 주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수축도, 이완도 완전하게 끝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밤중에 다리를 움켜쥐게 만드는 극심한 쥐입니다. 근육은 칼슘이 들어오면서 수축을 시작하고 다시 빠져나가야 이완됩니다.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거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갑자기 돌처럼 굳고 풀리지 않는 통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먹는 칼슘의 절반 이상을 흡수할 수 있었지만 70세를 넘기면 흡수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집니다. 먹고는 있지만 몸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한 번에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량을 넘으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나누어 섭취할수록 몸에 남는 양이 늘어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칼슘의 형태입니다. 일부 형태의 칼슘은 위산이 충분해야 흡수되는데 고령자일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위산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가 훨씬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혼자서는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액 속에 있는 칼슘조차 근육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고도 쥐가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섭취 시간입니다. 연구에서는 저녁 시간에 칼슘을 섭취한 그룹이 밤중 다리 경련을 훨씬 덜 겪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따뜻한 음료와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 이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 중 근육 회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칼슘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분명합니다. 다리가 갑자기 굳는 빈도가 줄어들고 걸을 때 발걸음이 더 안정되며 손과 다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슘이 수축을 담당한다면 그 수축과 이완의 리듬을 전기 신호처럼 조율하는 미네랄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칼슘이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그 스위치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 전선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신호가 깨지면 근육은 언제 수축해야 하는지, 언제 풀어야 하는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결과 예고 없이 다리가 굳어버리고 걷다가도 갑자기 힘이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성인의 거의 대부분이 칼륨 부족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부족은 단순한 피로난 아이템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며 이유 없이 쥐가 나는 증상들이 모두 칼륨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 칼륨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다리 경련의 빈도와 강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근육이 전기적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칼륨의 가장 큰 문제는 보충 방식입니다. 다른 미네랄처럼 알약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장 리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제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오직 음식으로 채워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단이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면서 칼륨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조리 방법에 따라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물에 오래 끓이면 칼륨의 대부분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면 찌거나 살짝 볶으면 칼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을 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칼륨 섭취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동안 나누어 섭취할 때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면 근육은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경련이 줄어들고 걷는 동안 다리가 떨리거나 불안정해지는 느낌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칼륨을 충분히 채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낙상 위험 감소였습니다. 균형을 잡는 근육과 신경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을 디딜 때의 안정감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칼륨은 혼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전기 신호를 안정시키고 조율해주는 또 다른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 분에서 다룰 성분입니다. 칼륨으로 근육과 신경의 신호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신호를 실제 힘으로 바꿔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단순히 햇볕 비타민, 뼈에 좋은 성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비타민 D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액 속에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근육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연료가 가득 찬 자동차에 시동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시니어들은 다리 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 감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이 쉽게 지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작은 자극에도 쥐가 잘 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근육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같은 시간 햇볕을 쬐어도 젊을 때의 절반도 만들지 못합니다. 게다가 위도가 높은 지역에선 특정 계절 동안 거의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생선이나 강화식품에 들어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식사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에게 비타민 D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형태와 섭취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정 형태가 혈중 수치를 훨씬 효율적으로 올리며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비타민 D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미네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도 다리 경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타민 D를 먹고도 효과를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안정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낮 동안의 다리 경련 감소뿐만 아니라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볍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근육이 밤사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미네랄, 그리고 응급실에서조차 즉각적인 효과를 인정한 그 성분이 다음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비타민 D가 근육이 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그 근육을 진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 성분은 다리 경련과 관련해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는 마그네슘을 정맥으로 투여해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근육 이완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가속 페달이라면 마그네슘은 그 수축을 멈추게 하고 풀어주는 제동 장치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약해지면 근육은 계속 수축 상태에 머물게 되고 결국 극심한 통증과 함께 쥐가 발생합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는 경험을 했다면 그 순간 근육은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과 환경입니다. 토양의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식품 속 마그네슘 함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뇨제나 위산 억제제 같은 흔한 약물들은 체내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만성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까지 떨어지면서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마그네슘은 형태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떤 형태는 장을 자극해 설사를 유발하고 어떤 형태는 부드럽게 흡수되어 근육을 안정시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피부를 통한 흡수입니다. 마그네슘은 위장을 거치지 않고도 근육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바르면 빠른 완화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혈류를 증가시켜 이 효과를 더욱 높입니다. 잠자기 전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다리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정상적인 이완 상태를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기만 하는 미네랄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 등장할 성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숨은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주며 통증을 진정시켰다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이 미네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연은 다른 미네랄처럼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련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안쪽에서부터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야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연은 근육 섬유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근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손상들이 계속 쌓입니다. 젊을 때는 이 손상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구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틈이 경련과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연은 이 회복 과정에 관여하는 수백 가지 효소를 활성화해 잠자는 동안 근육을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가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곡물 위주의 식단은 아연 흡수를 방해하고 특정 약물들은 체내 아연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면서 흡수율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근육세포 안까지 도달하는 아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아연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섭취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칼슘이나 철분과 동시에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먹으면 아연이 별로 효과 없는 것 같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특정 형태의 아연을 잠자기 전에 섭취했을 때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연을 충분히 보충한 사람들에게서 다리 경련 외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미각이 또렷해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아연이 근육뿐 아니라 전신 회복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아연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룬 마그네슘, 비타민 T, 칼륨, 칼슘, 철분이 함께 준비되었을 때 아연의 진짜 힘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 조합이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핵심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6가지 미네랄이 하나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하나의 미네랄이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6가지 미네랄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을 연구자들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묵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 수축을 시작하는 신호, 전기 자극의 전달, 이완과 회복,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까지 모든 과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철분이 산소를 공급하고 칼슘이 수축을 시작하며 칼륨이 신경신호를 전달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제대로 쓰이도록 길을 열고 마그네슘은 과도한 수축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연은 이 모든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흐름은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미네랄만 보충한 그룹보다 6가지의 균형을 맞춘 그룹에서 다리 경련 감소 효과가 몇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을 함께 유지했을 때 근육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기에 비타민 D까지 더해지자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단독 효과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이 조합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쥐를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회복 시간이 짧아지며 장기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근육 감소의 속도까지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오늘 밤의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6가지를 개별 성분이 아닌 하나의 조합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기가 하나씩 연주될 때보다 모든 악기가 동시에 조율될 때 음악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돌아보니 쥐가 사라져 있었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조합을 어떻게 현실적인 방식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무작정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조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가지 미네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고 한꺼번에 보충하려다 몸이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근육을 즉각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밤에 쥐로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는 요소를 더해주고, 이어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요소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면 소화 불편이나 부작용 없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의 빈도, 지속 시간, 강도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이내에 첫 신호를 경험합니다. 3주가 지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안정된 상태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다 깨서 다리를 붙잡는 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 정도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걷는 자신감, 밤에 깊이 잠드는 수면,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독립성입니다. 이것은 약으로 잠시 덮는 해결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리 경련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는 결핍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버티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의 가장 강한 시기를 다시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